저기 단만원도 부부님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낮 수업에서 공부한 주제 중에 일부를 좀 지금 시간에 좀 보충 설명을 하고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조금 보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아하라 석당 자량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었죠. 무엇이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소유의 찬다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깨끗함의 상 정상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기를 많이 행함.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의 일어남을 위한 일어난 소유의 찬다의 확장과 충만을 위한 자량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함의 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좀 보고 가자 그랬던 거죠. 뭐 이어지는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주제가 뭔가요? 소유에 찬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유에 찬다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소유의 찬다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 소유의 찬다가 일어나는 데는 어떤 것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일어났을까? 어떤 것을 조건으로 소유의 찬다가 일어났을까? 이 부분을 표현한 것이 무엇을 자량으로 소유의 찬다가 일어났을까? 소유의 찬다의 일어남을 위한 자량이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어가지고 일어난 소유의 찬다가 확장되고 충만하는 이런 상황의 전개에 무엇이 조건이 되는 것일까? 무엇이 그 자량일까?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소유의 찬다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되죠.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소유의 찬다가 무엇인지는 단박할 수가 있는 거죠. 삶이라는 거 어떻게 설명되나요? 인식과 행위죠. 인식과 행위 두 가지는 연결이 된다. 이거죠. 행위가 연결될 때 어떤 방법으로 연결되느냐 하니 찬다라는 것이 찬다가 행위 상태를 들쳐업고 가서 인식에 그냥 내려놓는다. 전달만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행위가 인식으로 전달된다. 요걸 알고 있죠. 이렇게 찬다가 인식으로 전달되면 이 인식을 누가 할까라고 할 때 찬다도 여기에 끼워가지고 인식을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누적된 거, 붓다, 뭐 이런 누적된 것이 참여하는 이런 거를 보죠. 그래가지고는 이 인식된 것은 또한 인식된 상황이 다시 행위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정보부님 이제 우리 이 얘기는 서두럽지 않은 거죠. 이거 행위를 인식으로 연결하는 건 찬다가 들쳐업고 가서 내려놓는 거잖아. 그죠? 행위 상태에서 내 마음이 어떤 담, 어떤 진, 어떤 치와 함께 하는지 그거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인식할 때에 나도 요런 탐의 상태로, 요런 진의 상태로, 요런 치의 상태로 가치가 누적된 너만 하는 거 아니요? 지금의 삶의 행위자로 왜 나도 인식 함께 할 거야? 요러는 게 이제 요 과정이잖아. 너만 하니 나도 해. 요 개념이죠. 그런데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여기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어떤 차이인가요? 여기에 들쳐업고 가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인식이라는 것을 받아가지고는 가공을 해가지고, 그죠? 가공을 해서 가공된 결과를 만들어가지고 행위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일병 부모님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어색하죠. 근데 요게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우리 동영상도 좀 보시고 요 얘기 계속 이게 어쨌든 공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설명이 될 건데 이렇게 이제 가공되어서 행위로 전달이 된다. 뭐 요런 과정을 알죠. 가공의 결과는 가래다. 또 자기화.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알아요. 이럴 때 이 찬다라는 거, 저 찬다가 글쎄 행위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 역할자 자체가 장애일까?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삶의 틀이잖아. 삶의 틀인데 찬다가 무엇을 들쳐업고 오느냐? 그 들쳐업고 와서 전달하는 고자가 삶의 문제를 만드는 장애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5가지 장애에서는 분명히 찬다가 장애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소유의 찬다 이렇게 말하죠. 찬다라는 거 요거 이제 하고자 할 욕 이렇게 번역하죠. 일벽법부님 요거 좀 낯설 거예요. 이 욕이라는 말이 또 좀 유사한 우리말로 유사한 욕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마음 심자 붙은 욕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욕심낸다라는 그런 의미죠. 요거는 해볼까? 라는 하고자 할 욕자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요. 사실은 오랜 시간 중국 불교가 이 욕자와 이 욕자를 구분하지 않고 썼어요. 그래서 좀 불편이 있는데 우리는 요거 확실히 구분해서 쓰죠. 자, 요 까마라는 것은 워낙 우리가 쓰는 까마, 우리가 쓰는 마음 심자 붙은 욕, 요건 원어가 뭐예요? 이게 까마잖아. 그죠? 그러면 요 까마라는 이 단어는 대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출현하는 거예요? 중생이란 존재가 있잖아. 어쨌든 번뇌의 영향을 받는 존재고 탐진치와 함께한 그런 윤회하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중생이란 존재가 얼마만큼의 강도를 가지는 번뇌의 영향을 받고 살까? 얼마만큼의 강도의 탐진치와 함께 할까? 이것을 가지고 중생이라는 세상을 구분해서 말한다고. 어떻게 구분하나요? 욕계라는 세상이 있다고. 그래서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에 이 욕자가 이 욕이 뭐냐 하면 바로 요거라고. 까마. 그래서 까마 다투. 까마 다투 이러고 색이라고 하는 그 색계라고 하면 루파. 물질이라는 단어죠. 그러나 또 물질이면서 몸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죠. 무색계. 아루파.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요 개념을 뭐 거간학자들은 미세한 물질 세상, 물질 없는 몸이 없는 세상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거 틀리죠. 물질 없는 중생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 불교가 근본이 깨져요. 오치훈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나는 누굴까? 라고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한 상태로 내가 되죠. 분명히 아는 것은 몸이
마음으로부터 독립돼서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마음 떠나고 나면 이거 몸이 아니라 시체야, 고기 덩어리예요. 몸이 마음 없이 몸 밖으로 나가서 존재할 수 없어요. 그거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정의해 주는 거죠. 그런데 중생들의 삶의 수준을 보면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거를 나여라고 붙잡는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우리 현실, 인간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라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있어. 쉽게 말하면 옷이라도 입고 있고. 요거 뭐죠? 소유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소유. 그래가지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나라고 하는 존재보다는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로 된 세상 가운데 좋은 거는 내 거 하려고 하는 이 내 거 하려고 하는 이 소유라는 개념이 인간들의 삶의 구체적 동력이라고요. 뭐 이런 부분 추가 설명 없어도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LA 프롬이 말하는 소유냐 존재냐 이런 개념. 그래서 소유, 몸 밖에 있는 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그런 소유적인 사유를 삶의 동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을 욕해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때 이 소유라는 말이 욕이고 까마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여라고 붙잡은 요 상태를 사실은 삼매를 통해서 이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이런 소유적인 사유를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게 되죠. 이제 그런 상태가 색계라고 불리죠. 요거 결코 그 미세한 물질 세계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요 상태를 나라고 붙잡은 겉에 있는 소유를 벗겨냈더니 마음, 몸 요런 상태의 나를 보게 된, 붙잡게 된 그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삶이 좀 더 향상하다 보면 사실은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게 경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몸이야 대략 100년짜리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팔정도에 의해서 해탈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오래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몸보다는 마음이라는 게 훨씬 더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요거를 놓고 몸에 대해서까지도 집착하지 않게 된 상태, 그런 마음에 대해서만 이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요 라고 요렇게 집착하는 상태를 무색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무색계의 시작이 되는 공무변초가 어떻게 정의 돼요? 색상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지 색을 넘어섰다라고 말하지 않죠. 색상을 넘어섰다라는 게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을 싸잡아서 나라고 붙잡고 사는 요런 색계 중생의 삶에서 더 이상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는, 몸에 대한 경향성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요거, 사실은 그 마음이 나의 자아는 아니죠. 근데 이 마음이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르게 보고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중생이 아니라고. 무색계 중생이라는 상태는 뭐냐 하면 몸에 대한 경향성은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요 마음도 무상한 거요, 무아요. 이렇게 해탈된 시각을 가지지 못해서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 이제 무색계는 바로 마음만큼은 이게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하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제 요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요 참다, 참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가공을 거쳐가지고 행위를 하면 행위를 싣고 가는 거거든. 근데 이 행위를 전달한다, 무언가 들쳐업고 간다라고 하는데 내가 들쳐업은 게 무엇일까?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 찬다가 까마찬다, 까마찬다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이게 뭐냐 하면 찬다는 찬다인데 어떤 찬다일까요? 까마. 욕계 중생은 소유를 내 거요 라고 물질적인 대상들을 붙잡는 요런 까마를 들쳐업고 인식에 전달하는 그런 찬다의 상태를 까마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원래는 이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루파 찬다 또는 아루파 찬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경전에서 요 두 가지 단어는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루파와 아루파를 묶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요거 나라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바와 찬다 이런 단어가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바와 찬다도 우리 공부 기준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공부 기준을 좀 넘어서 가지고 맞아 이게 어디더라 소부니까야든가 소부니까야의 어느 경전에서 요 바와 찬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이건 2000년 전이든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거와 같은 고민을 했겠지 뭐. 찬다라는 것이 들쳐업고 오는데 왜 경전에서는 까마찬다라고 해서 소유를 들쳐업고 오는 욕계 중생 수준의 찬다만을 말할까? 이게 존재적인 삶의 수준을 들쳐업고 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누군가가 바와찬다라는 말을 만들었겠지 뭐. 그러니까 바와찬다가 공부 기준 밖에서는 발견이 돼요. 근데 우리 공부 기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는 바와찬다도 없어. 다만 까마찬다라는 요 하나의 단어가 대표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는 사실은 이 찬다라는 말은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찬다라고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죠. 박법우님, 이 찬다는 욕탐? 응? 그래. 욕탐이라고. 그러니까 찬다에 라가가 붙는 거죠. 그래서 찬다는 욕이고 라가가 탐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말이 이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찬다에 라가가 붙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말하면 이 찬다가 행위 과정에서 전개되고 있는 탐이라는 걸 들춰갖고 온 거야. 근데 이 탐이 어떤 탐이 있어요? 박보부님, 이 탐은 어떤 탐이 있죠? 이 탐은 그야말로 욕탐, 색탐, 무색탐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잖아. 탐을 싣고 온다라는 요 얘기는 그 말 자체로서 이 중생의 삶의 수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욕탐을 싣고 오는 것도 포함하는 거고, 색탐을 싣고 오는 것도 포함하고, 무색탐을 싣고 오는 것도 포함한다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욕, 탐인데 탐이 세 가지니까 욕계 중생의 탐을 싣고 오는 요런 탐도 있는 거죠. 요런 욕탐. 욕탐. 그런가 하면 욕, 색탐도 있겠죠. 욕, 무색탐도 있다고. 사실은 욕탐이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삶의 수준이 어떤 수준의 중생이냐에 따라서 욕탐을 싣고 올까, 색탐을 싣고 올까, 무색탐을 싣고 올까, 이걸 다 포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욕탐이라는. 그러니까 참다는 거의 대부분 참다라가 요걸로 나오잖아. 우리가 개념적으로 참다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특히 5가지 장애를 말할 때 장애에 대한 특별함으로 까마찬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요 까마찬다는 사실 구체적 의미 뭐죠? 까마찬다는 바로 요거야. 찬다는 찬다인데 까마를 실은 거야. 근데 까마라는 게 뭐냐 하면 욕탐에 의해서 오염된 행위잖아. 그러니까 까마를 싣고 온다라는 거는 이 세 가지 탐 중에 욕탐을 싣고 오는 거야. 욕탐이 뭐냐 하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고 붙잡는 그게 욕탐이고, 그게 사유 과정으로 드러나면 그걸 까마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이게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설명되는 까마찬다가 있는데, 지금 이제 경에서, 자, 자량경에서는 5가지 장애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의 찬다, 이 소유의 찬다가 위에 나와 있지만 까마찬다란 말이야. 까마찬다라는 것이 5가지 장애의 첫 번째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까마찬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장애를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이런 정도의 이해는 필수적이에요. 그래야 찬다가 행위 과정에 까마를 싣고 오는 건데, 까마라는 것은 욕탐이라는 욕계 중생 수준의 탐에 오염된 행위다. 그러니 욕계 중생 수준으로 내 거요라고 하는 요런 상황을 들쳐업고 오는 게 까마찬다고, 그것이 5가지 장애의 선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을 확보하는 만큼 내 마음은 7각지가 위축되고 장애에 의해 덮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개념인 거죠. 까마찬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알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요런 까마찬다를 놓고 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러한 까마찬다, 소유의 찬다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으면 일어난다 이거야. 그거를 지금 자량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하라. 아니면 지금 이미 까마찬다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찬다가 삶의 과정에서 까마를, 욕탐을 들쳐업고 전달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게 더 확장되고 아예 내 마음 전체를 가득 채워버리는, 이렇게 나쁜 상황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무언가 조건이 있다 이거요. 그거 자량 이렇게 부른 거죠. 그리고 그 자량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이제 수바 니미tta, 니미tta 상이라고 번역되는 거죠. 그리고 수바가 깨끗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자, 까마찬다라고 하는 이게 5가지 장애의 선두에서 삶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그놈인데, 요거가 왜 생겨나고 확장되느냐 하니 슈바 니미타 때문이다. 슈바 니미타의 문제만 해소하면 내 삶에 까마찬다라고 하는 장애는 없어진다. 요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까마찬다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은 슈바 니미타는 무엇일까?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박부모님 슈바 니미타에 대해서 우리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할까요? 딱 생각 좀 안 나시나요? 상당하죠. 그거. 아, 제 생각에는 그 부분도 맞아요. 뭐 당연히 그게 답인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상나가정이라고 말하는 이 정수바, 이 부정한 거를 정하다고 전도되게 보는 요거는 지금 자리가 여러 군데잖아. 조금 이따 우리가 볼 거지만, 그치?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수바라는 말이 쓰인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니미타라는 건 무엇일까? 니미타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 니미타의 상태로서의 수바를 말할까? 이걸 봐야 되겠죠. 자, 니미타를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니미타는 일단 이쪽 자리에서 봐야겠죠. 인식이라는 거 1차 인식이 되겠죠. 인식은 어떻게 하나요? 우선 누적된 것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 법회 뭐 해가지고 담화론도 부분이 우리 지난주 법회에 제가 생각해도 정말 멋진 개념을 찾아냈어요. 인식이라는 곳에 이런 특징이 있었죠. 대상은 객관, 하나의 대상이 있거든. 그런데 이 하나의 대상을 인식하자, 분별하자라고 할 때 보는 자, 주관이, 박고모님 주관이 몇이에요? 주관이 둘이 있잖아. 진짜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발견이야. 그래서 하나의 주관은 누적된 거. 그래서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만호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지금 삶의 행위자 이랬죠. 이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심다. 그래서 요렇게 공동의 두 주관이 하나의 객관을 함께 인식해가지고 여기서 대상에 대한 알무로의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 개념. 제가 볼 때 이게 결국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렇게 설명하는, 공부하는 과정이 받쳐주니까 이제 1차 인식의 자리를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공부가 정말 발전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런 개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보아야겠죠. 자, 누적된 것에서 일단 보면 여기서 객관이라는 것은 요 웨이브처로 나오죠. 이 하나의 대상, 객관인 요 웨이브처를 인식하는 데에 융내입처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적 법, 융내입처가 감각주관 1번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바로 이제 방금 우리가 보았던 그 방법에 의해서 찬다가 까마를 싣고 온다라고 하는 이것의 행위자는 누구죠?
행위를 싣고 오는 거고 행위는 무엇냐 하니 가래가 하는 거고 이 가래는 그 중심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려오는 것이 욕탐이지만 사실은 심의 활동이어서 주간 2번 이렇게 된 거죠. 이럴 때 이제 요 육외입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되죠. 안입이 설신의 그래가지고 안이 색을 주목해가지고 인식하는 고기에 욕찬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찢다가 대상을 선택해가지고 붙잡는 것은 누적된 당신이 하시오. 그러나 지금 요 대상을 어떤 삶의 레벨로 볼 것일까? 요건 내가 하겠어. 하고 심히 자기 역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경은 이제 요게 육내입처 요 앞에 명색과 식이 있잖아요. 요거 누적된 거죠. 요게 이제 따지고 보면 뭐 그냥 색수상행식 5온이라고 말해도 될 텐데 이 5온이지만 이게 5치온으로 5치온인 중생이다. 중생인 나다라고 표현이 되죠. 그건 뭐죠? 5온을 붙잡는, 집착하는 취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경전이 알려주는 게 요 취라는 것이 무엇이냐? 누가 붙잡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경전이 이걸 알려줘요. 참다라가 욕탐이라는 것이 식과 명색에서 뭐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면 색수상행식 5온이라고 하는 요거를 집착이란 이름으로 붙잡아가지고 5치온을 만드는 그 집착하는 그 자가 누구냐 하니 욕탐이다 라고 말해주거든요. 그런가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참다라가 참다라가 욕탐 이것은 욕탐이 하는 첫 번째 작용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5온을 붙잡아서 5치온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삶이 누적되어 있을 뿐인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거죠. 삶이 누적되어 있을 뿐인데 거기에 욕탐이 집착이란 이름으로 붙잡는 순간 누적된 이게 바로 나요 라고 5치온이라는 이름으로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중생인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욕탐이 하는 첫 번째 일인 거야 이게. 5온을 붙잡아가지고 5치온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욕탐이 두 번째 하는 일이 무엇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1차 인식이라는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삼자간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들은 이런 말을 해요. 참다라가 욕탐이 오면서 육내입처도 붙잡는데 육내입처를 붙잡는다라는 건 뭐겠어요? 사실은 안입이 설신의해서 감각 주관이잖아요. 감각이 주관인데 요때에 욕탐이 딱 욕탐이 와서 그걸 붙잡는다라는 이야기는 욕탐은 어쨌든 탐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싣고 오는 거잖아요.
욕계 중생 수준의 욕탐을 싣고 오든 색계 중생 수준의 색탐을 싣고 오든 무색탐을 싣고 오든 뭔가를 싣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욕탐이 와가지고 내 입처를 붙잡았다 라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입처가 그 안입이 설신의가 색성향 미적법을 주목하잖아요. 뭐 그냥 안과 색으로 보자면 안이라는 보는 자가 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어떻게 주목하는 거잖아. 사실은 지금도 저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냄새 맡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각작용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뭐 어디 간다는 거야? 눈으로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주목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박호흡님 지금 제 눈 안에 상이 맺혔다 라고 치자면 제가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게 박호흡님만 들어와 있을까? 아마도 지금 법우님 네 분을 제가 동시에 다 보고 있을걸? 그런데 제가 이 네 분을 동시에 다 인식하지는 않죠. 일단은 내 마음이 귀로 가지 않고 눈으로 왔다라고 해도 눈의 상으로 맺히는 이 복수적인 것들 가운데 제가 지금 일벽법우님한테로 내 마음이 딱 가면 일벽법우님이 앞에 계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런 작용을 뭐라고 불러요? 자의지 이게. 마다시카라. 마다시카라. 그러니까 의의 작용 이런 뭐 마다시카라 그 정확한 번역이라고 봐요. 그런데 안이 색을 자의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식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식이 생기는 건데 요게 안과 색에서 안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 지금 보는 거지만 문제는 눈이 자기 혼자서 대상을 보느냐는 아니라는 거잖아. 색이라는 대상, 객관은 하나지만 감각, 주관, 보는 자는 둘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보는 자 둘 중에 하나는 눈인데 하나는 누구냐? 라고 하니 욕탐이거든. 그죠? 욕탐이 오는데 이 욕탐이 오면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니 먼저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누적되어 있는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붙잡아가지고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역라고 하는 중생이 되어버렸다고. 요 자리를 중생을 만들어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요게 또 오면서 안이비설신이라는 요 내입처 감각 주관에 불과한 그거를 붙잡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안이 색을 주목해서 안식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면 안이 색에 자의해서 안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발생이 돼요? 안이 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욕탐한테 붙잡힌 상태로 보죠. 그럼 욕탐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그냥 너 붙잡고만 있을게 네 혼자 봐 이건 아니잖아. 지 역할을 하잖아. 근데 욕탐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뭐죠? 사실은 찬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만 해주는 거지 거기서 무언가 액션을 취하는 구체적인 자는 탐이잖아. 그러니까 안이 색을 자의해서 안식을 만드는 요 과정에 욕탐이라는 것이 탐을 싣고 와서 얹어준 상태로 같이 보잖아. 그러면 이거 안이 자기 혼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보겠죠. 그런데 이게 탐이라고 하는 그죠? 탐이라고 하는 오염원의 입장에서 안과 함께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치 그대로
보면 좋겠지만 그거 하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게 탐이니까 그 탐이 와가지고 같이 보자 라고 하면 무언가 원리대로 이치대로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가르치는 말이 뭐예요? 닙니다. 아니죠. 지금 말은 그게 아니죠. 지금 말은 그게 아니고 자의는 자의인데 탐이 와가지고 같이 보잖아. 그런 자의를 하는데 탐의 영향을 받아서 탐에 붙잡힌 상태로 자의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 비열이 자의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을 한 거죠. 그냥 눈이 지어져 본다면 그냥 사실 그대로 이치에 맞게 원래 있는 그대로 이래 볼 건데 탐이라는 요놈한테 붙잡힌 상태로 보니까 그냥 이치대로 원리대로 있는 그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거와는 달라진 상태로 탐의 영향에 의해서 엉뚱하게 본다는 거야. 그래서 열이한 자의가 아니라 비열이 자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비열이 자의가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자량인가 비구들이요 깨끗함의 상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의를 많이 행함. 이것이 자량이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자량이라는 말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사실은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수반이밌다, 니밌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가 제시가 됐고 거기에 또 하나는 비열이 자의라고 하는 이게 그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 있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경전은 이 부분을 정확히 답을 줘요. 욕탐이 오온을 붙잡아서 오치온을 만드는 그 작업. 욕탐은 또한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를 붙잡는 그 작업.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의 객관에 대한 하나의 주관 또 하나의 주관 이렇게 이제 설명된 거죠. 경전은 뭐 다 연결되는 개념이지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요. 이 욕탐이 자 그럼 저기 이제 내입초를 붙잡아서 비열이 작용하는 게 욕탐의 두 번째 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욕탐의 작용이 한 번 더 나타나. 정법은님, 이 욕탐이 하는 세 번째 작용은 뭘까? 이 욕탐의 세 번째 작용이 물론 다 1차 인식에 이제 관계하는 거지만 육외입처를 붙잡는다라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욕탐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이게 좀 말이 복잡하지만 따지고 보면 뭐예요? 누적된 삶이 식과 명색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그게 욕탐에 의해서 오치오 나여라고 되면 나여라고 된 상태가 그대로 지금을 사는 게 내입처 외입처 이 삶이잖아요. 사실은 몸통으로 보면 하나의 삶인데 그 하나의 삶을 구성하는 각각에 대해서 부처님은 바로 이 욕탐이 덩어리진 상태로의 오온에도 작용을 하는 거고 그게 지금을 산다라고 하는 내입처에도 같은 개념에서 작용을 하는 거고 그 대상이 되는 외입처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 각각의 경우로 볼 게 사실은 뭐 그렇게 안 봐도 돼요. 그지? 하나의 욕탐이 지금 삶에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계속 1차 인식으로 화살표를 그리잖아. 1차 인식이라는 게 결국 내입처, 외입처가 함께 하지만 이 내입처, 외입처를 그대로 말하는 게 식과 명색이 배분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하나의 개념이거든. 이렇게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욕탐이 세 번째 작용 자리로 색성향 미처법 외입처에 작용을 한다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두 번째 작용에서는 안이비설신 의의 작용에서 자의가 비열이 자의가 된 거야. 보는 자한테
간섭해가지고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회방 놓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회방 놓는 역할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보이는 자한테 간섭하는 이걸로 설명을 하는 거라 사실은 이게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뭐 여기 가는 거 따로 여기 가는 거 따로 이런 개념 아닐 거야.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냥 붙잡는 거야. 지금 삶을. 지금의 인식 상태에 간섭을 하고 있는 건데 참여를 하는 건데 그게 각각의 개념으로 분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는 붙잡아서 오치원을 만들었고 내입처는 붙잡아서 비열이 자기를 만들었거든. 그럼 이제 색성형 미처법 유외입처를 붙잡았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니미타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안 그럴까? 보는 자의 입장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대상을 보면 될 텐데 보는 자가 이미 비열이작의 욕탐에 의해서 흐트러졌다고. 그러니까 이 보는 자한테 붙잡힌 대상이 박보부님을 내가 본다라고 할 때 보는 자가 흩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보는 자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대상화하지 못한다는 개념이거든. 요거를 달리 말하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작용 때문에 외입처한테 왜곡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상태를 부르는 말이 뭐야? 이게 니미타인 거지. 그래서 니미타는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니미타의 중심 자리는 색상, 루파 니미타 내지 법상, 단만입니다. 하여간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대상의 왜곡 상황을 지칭하는 단어가 색상 내지 법상이라고 하는 니미타의 본질이죠. 그래서 경전은 뭐라고 말해요? 맞지마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긍정. 탐도 니미타를 만든다. 네. 진도 니미타를 만든다.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탐진치, 니미타를 만든다라고 말하는 탐진치는 뭐죠? 이거 뭐, 자, 이렇게 봐야지. 니미타가 왜 만들어진 걸까라고 하니, 그냥 아니 색을 본다라고 하면 니미타가 안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욕탐이라는 게 오면서 온도 지원을 만든 거 다 동일한 현상이지만 그러면서 내 입처를 붙잡아서 비열이 자기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니미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니미타가 왜 만들어진 거요? 라고 하면 경전이 탐진치가 니미타를 만든다라고 한 거는 좀 더 본질적인 영역에 가서 말하는 거고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건 있잖아. 니미타 누가 만든 거예요? 정보부님, 이 니미타 이러한 인식 과정에 누가 있어서 니미타가 만들어진 거야? 그죠? 이 찬다라가 욕탐이 이게 붙잡으니까 결국은 니미타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니미타를 만드는 1차적인 요소는 이거 욕탐인 거예요. 찬다라가. 그죠? 근데 이 찬다라가 중에 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틀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어떤 거든지 행위 과정이 진행되는 걸 들춰업고만 오는 틀에 해당하는 거거든. 지게꾼이야. 그런데 무엇을 싣고 오느냐에 따라서 니미타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탐을 싣고 오는 것이다. 이건데 그 탐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거야?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신고의 산업 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아라한에 해탈된 행위를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행위 자체가 10악업을 짓거나 아니면 10선업이라 해도 공덕이 만들어지는 중생의 10선업을 짓잖아. 아라한처럼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으로의 십선업을 짓는 건 아니잖아. 결국은 행위라고 하는 게 바로 중생의 삶이다라는 것에 의해서 뭘 싣고 와요? 가래가 원인이 되는 여기에서 이 행위가 전제되는 게 탐이고 진이고 치를 싣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포괄해가지고 자, 욕탐이라는 게 오는데 그것의 근본적인 자리가 어디냐? 탐진치다. 이래가지고 탐도 진도 치도 니미타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 니미타가 정의되는 과정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 정상이라고 하는 데서 니미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1차적인 걸로 푸는 거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를 일단 좀 지우고 이제 이렇게 탐진치를 싣고 오는 그것 때문에 니미타라는 말은 생겼어. 그런데 문제는 니미타 앞에 수바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이거는 무엇일까? 그래야 이제 정확한 답이 나오죠.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간 공부한 메커니즘적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인식이라는 것은 가공되죠. 이 가공 과정을 닦아라고 해요. 닦아라는 가공 과정의 결과로 오염된 마음, 가래가 되고 자기화된 상태, 나는 참된 거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염된 상태로 행위를 하니까 참다가 라가와 함께해서 니미타를 만든 거죠. 자, 요런 기본적인 이해 위에서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떠한 것들이 있길래 니미타라는 것이 하필이면 수바 니미타일까? 요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요건 먼저 우리가 그간 공부한 대로 한번 해봅시다.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나면 식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일을 하는 거죠. 생겨난 식도.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입처, 외입처, 식 3자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3사화합 촉을 말하죠. 그리고 촉하면 경험한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아주 강조하는 얘기 그거죠. 제가 정보부님한테 이 얘기 몇 번 여쭤본 것 같아요. 인식을 하면 이렇게 인식 주관인 내입처가 인식 객관인 외입처를 알고, 근데 인식이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보부님을 보고는 아, 정보부님이다 라고 알았죠. 아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어가지고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그랬더니 내 안에서 좋은 느낌이 생겨났다. 요거 뭐예요? 인식의 결과로 알고는 이어가지고 느낌이라는 형태로 정보부님을 경험하는 거죠. 인식 과정은 일법보부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인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두 단계의 결과를 만들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요 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으로도 경험이 되고, 괴로운 느낌으로도 경험이 되고,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으로도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누적된 거에서 이제 지금 삶의 과정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면 식이 2차 인식을 하죠. 위자나티. 2차 인식을 하는데 식은 일단 넘버1 주관이야. 어쨌든 인식이니까 하나의 객관에 두 주관. 요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수가 뭐예요? 수가 객관이에요. 그리고 이때에 두 번째 주관이 참여하죠. 넘버2 주관이 뭐냐 하면 상이야. 그래서 요 상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자, 그래서 이거를 식이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을 한다. 그리고 인식의 결과로 무명과 탐 또는 진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상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삶의 경향이에요. 요거 한평생 동안 누적해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요런 경향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향이라고. 근데 이 상이라는 경향은 이제 좀 경전은 이게 뭐 반복하지만 상은 삶의 경향이면서 이게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치원, 그죠? 나라는 중생의 존재가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도 나의 존재 자체니까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행복하게 살까? 괴롭게 살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상이라고 하는 경향이라고. 이거 찾아내는 일 정말 중요하죠. 그럴 때 이제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떤 경향, 질이라고 하는 거니까 차별이 있겠죠. 그죠? 뭐 1등급, 2등급 나눠질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생이라는 삶의 질을 가질 수도 있고, 아라한이라는 해탈된 자의 삶의 질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중생이라고 하면 이 중생이 욕계 중생일까, 색계 중생일까, 무색계 중생일까 이런 질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욕계 중생 가운데서도 지옥 중생일까, 짐승일까, 악일까, 인간일까, 욕계의 하늘일까 뭐 이렇게 그 질이 구분되잖아요. 사실은 상은 경전은 이 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죠. 그래서 일단은 중생의 경향이다 이렇게 보자면 경전은 그렇게 말을 해. 색수상행식 5원에 대해서 이게 아라면 병들지 않을 것인데 무아기 때문에 병이 든다 라고 해서 중생의 영역에서는 색수상행식 5원이 병든다, 병들어 있다. 그런가 하면 해탈된 아라한에게는 이 병이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생이라는 개념은 이 상이 병이 들어있어. 그런데 병든 것을 어떻게 구분해요? 우선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생으로의 삶의 질을 가질 거요, 해탈된 자 아라한의 삶의 질을 가질 거요. 일벽부부님 어떤 삶의 질을 원하셔요? 해탈된. 당연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아직은 우리가 그걸 못 가졌지. 바로 그걸 가지려고 부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치유되었다라는 요 상황이 해탈된 삶의 경향이라고.
이거는 경향이라고 부르기가 사실은 좀 곤란해. 왜냐하면 경향은 어느 쪽으로인가 치우치는 기우는 이런 건데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그 경향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경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치유된 경향, 치유된 상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뭐.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니 바로 세상을 존재하는 그대로. 아까 여기서 그 말했죠? 이치에 맞게 원리에 맞게 사실 그대로. 그렇게 자그를 하면 좋겠는데 욕탐 때문에 비열이라 그랬죠. 바로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원래 존재하는 것이 실상. 이치라는 거, 원리라는 거, 사실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와 부정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열반 하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실상이라고. 사실 그대로의 모습이 요거라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왜곡해서 거꾸로 세워서 보지만 않으면 존재하는 것들은 열반 빼놓고 다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유된 경향으로 살아가면 삶에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중생이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중생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사실 그대로의 경향으로 살지 못하고 경전은 전도되었다라고 말하죠. 거꾸로 매달린, 거꾸로 선 경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중생이라는 존재가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죠? 요거는 이제 해탈된 삶이고 대비가 되는 건 중생 존재의 문제죠. 이 상황이 완전히 무상고 무와 부정이라는 실상을 거꾸로 전도되게 경향성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나가 정이다. 뭐 조건 따라서 달라지는 거, 요 얘기죠.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많은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거야. 요 얘기죠. 무상하다. 고라는 것은 그 조건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내가 100% 조건을 통제할 수가 없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 조건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생겨나는 그 상태가 내가 통제하고자 원하는, 내가 바라는 상태로 태어나주질 않잖아. 그것이 불만족스럽다라는 결과, 고라고 하거든. 그런가 하면 존재하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선언하는가. 존재하는 것에는 열반까지 포함해가지고 원래 있는 거 봐. 부처님 당시에 힌두교에서 창조주 하나님 브르마가 원래 있는 존재여가지고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가 분신이 되어가지고 아트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생겨나지 않은 것으로의 본질을 세우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눈으로 완성의 상태로 존재를 보아도 이제 그런 생겨나지 않는 것, 원래 있는 것은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없어서.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하다. 생겨나는 것이다. 본질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요. 조건이 통제되지 않아서 불만족스럽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존재 상태를 갖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옆에서 똥바가지로 똥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갖다가 퍼부면은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왜? 똥바가지로 똥을 퍼가지고 퍼붓다라고 하는 조건이 가해졌잖아. 그죠?
그러한 그러니까 무상,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에 똥이라는 조건이 더해지면 똥과 함께하는 더러운 상태가 되는 거지 뭐. 요런 걸 뭐라 해요? 부정이라고. 깨끗하지 않은 것. 원래 상태는 조건 따라 상태가 결정되지 나는 청정한 거요 라고 그 원래 상태가 선언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존재의 실상인 무상고무와 부정이라고. 그런데 중생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들은 어때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건 상관없이 항상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불만족이 없고 원래 있는 존재예요. 생겨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게 상나가정이죠. 요거 해강 부처님은 전도되었다라는 말을 쓰죠. 자, 요렇게 이제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이라는 경향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존재냐 해탈이냐 라는 구분도 있지만 일단 존재가 되고 나면 어때요? 삶의 질이라는 측면이 구분돼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존재하는 것의 질적인 측면이 또한 설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경은 이 자리에 어쨌든 뭐 중생이라는 걸 다양히 분류할 수 있지만 그냥 뭐 대표적인 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욕해중생, 욕해중생, 색해중생, 무색해중생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그럴 때에 요 자체에 욕상, 욕해중생의 경향성, 색상, 색해중생의 경향, 무색상, 무색해중생의 경향 요렇게 상나가정에 의해서 중생으로의 경향이 생겨났다면 그거를 질적 측면에서 욕상, 색상, 무색상 요렇게 구분을 해준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1차 인식도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주관이 작용하는 것을 말했잖아요. 이제 삶이 내면으로 들어와서 2차 인식도 수라고 하는 하나의 객관에 대해서 식과 상이라는 두 개의 주관이 참여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하나요? 식은 왜 식이냐라고 하니 위자나띠 한다라고 해서 식이죠. 분별, 인식작용의 주체는 어차피 식이야. 그런데 요 상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이 상이 하는 일은 산자나띠라고 하잖아. 위자나띠는 자나띠, 아는 일인데 분별해서 하는 일이 식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상이라는 거, 산자나띠는 뭐야? 자나띠, 알다라는 것은 같은데 상, 예를 들면 여기가 사거든요. 요 사는 오은, 스스로 또는 위드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스스로 한다라는 건 여기서 문맥이 안 맞죠. 맥락이 틀려. 그러니까 요거 위드야. 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식이 대표적인 주관으로 수라는 객관을 인식하는 그때에 경향이라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로서 함께 아는 자인 거야. 정확하죠? 아까 보니 이거 산자나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죠? 이게 우리가 그간 계속 유사한 표현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공동의 주관 이 개념이 설명되니까 산자나띠를 설명하는 방법이 아주 멋있어지는 거야. 그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주관이야. 물론 주관의 그 중심적인 주관은 당연히 마음인 식이지만 상이라고 하는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경향성 요 경향도 나도 함께 할 거요 라고 공동의 주관으로 참여를 한다고.
아주 멋진 해석이죠. 이렇게 이제 상이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경험이라는 게 세 가지 느낌으로 경험이 되는데 우선 락, 즐거운 느낌에 대한 예를 들어봅시다. 담만한도 법부님. 이 담만한도 법부님을 보고는 담만한도 법부님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담만한도 법부님이다라고 알았죠. 그리고 담만한도 법부님을 보니까 역시 법부님을 만나면 즐거워라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됐죠. 요 상태에서 이제 식이 즐거운 느낌이라는 그 경험을 대상으로 두 번째 인식 과정을 진행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에 상이 같이 알자고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작용을 해? 보니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치유된 상은 그건 너는 왜죠? 알아 한 얘기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중생 존재로서의 경향이 함께하러 가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항상하다는 경향으로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행복한 느낌을 항상하다라는 경향으로 참여를 하니까 와, 시계 입장에서 내가 보았더니 요 행복한 느낌이라는 요게 항상한 거예요. 행복하다라는 요 경험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요렇게 1차적으로 알겠죠? 무명이 뭐예요? 바로 무명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로 대표적으로 나오죠. 근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정의가 되지만 경전이 설명하는 바를 이렇게 꿰어보면 사실은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삼법인하고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교리적 구조거든요. 그런 관계로 보면 이제 이 무명이라는 것은 락이라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느낌이 바로 원래는 무상고무가 부정인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항상하다라는 전도된 경향에 의해 가지고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라고 이 느낌을 잘못 아는 게 무명이라고 삼법인식으로 접근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무명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경향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와 질이라는 두 단계로 있잖아요. 존재의 경향으로 참여해서 무명 계속되는 거요 라고 잘못 아는 인식 결과가 생겨난 거지. 근데 그 위에서 이제 그렇게 알고 나니까 어때요? 질적인 측면에서 이 즐거운 느낌이 계속되는 거네? 그러면 붙잡아야지. 일백법부님 안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즐거운 느낌, 행복한 상태가 있는데 이 행복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불교 신자 입장에서 저는 그거 붙잡아야 한다고 봐요. 부처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즐거운 느낌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이 즐거운 느낌도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실은 달라지는 것인데 항상하다라는 이 전도된 경향에 의해서 잘못한 게 항상한다. 지속되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이걸 잘못 알고 붙잡기 때문에 나쁜 거지. 이게 만약에 제대로 보았는데 지속되는 행복이요? 이러면 붙잡아야죠. 근데 일백법원이 그런 거 있을까요? 제대로 알고 보아도 사실 그대로 이 행복한 상황이 유지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아니 그래서 불교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 근데 그 열반이란 자리가 물론 뭐 이렇게 이제 번뇌를 다 부수고 이렇게 이제 도달해야 되는 자리지만 그 열반의 상태를 정의하는 경전들에 의하면 열반도 무아야. 어쨌든 생겨나는 거잖아. 팔정도에 의해서 생겨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아거든. 근데 그 열반의 상태는 락이다. 행복이다라고 정의가 돼. 그래서 정보부님 잘하셨습니다. 이 지속되는 행복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공부의 목적은 그 하나로 존재하는 그 지속되는 행복, 완전한 행복.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런 중생들의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사실대로 그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느낀 행복하다라고 하는 요게 열반의 행복에 미치지 못한 거잖아. 그거 왜냐하면 무상한 거를 상하다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지속되는 행복이라고 오해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붙잡지만 지는 변해가잖아. 이거 괴로움이 생긴다고. 불만족이 생긴다고. 그런 그러니까 지속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무명 때문에 붙잡지 않아야 되는 그 행복한 느낌을 붙잡는 거. 이걸 탐이라고 한다. 예, 이게 탐이에요. 그리고 이 탐이라는 것이 보면 이런 경향이라는 게 어때요? 욕상, 색상, 무색상, 삶의 질이 있잖아. 붙잡는 탐도 또한 똑같아. 탐도 똑같이 욕계 중생 수준의 삶에서 붙잡으면 욕탐, 색계 중생 색탐, 무색계 무삭탐. 이 탐이 세 가지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알미 합쳐지면 지가 되고 이 알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심이 되고 이것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여기서 난디가 생겨가지고 탐과 난디가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라는 가공 과정의 결과, 가공된 제품이 생겨나는 거죠.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수바 니미따라는 거, 자, 니미따라는 요것 중에 이제 까마찬다의 자량이 되는 것으로의 수바 니미따, 정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죠. 니미따예요. 그런데 이게 수바 니미따, 정상이야. 이거 어디에서 온 걸까? 무엇일까? 라고 보니 결과물로는 니미따까지 온 거죠. 근데 니미따라고 하는 게 따져보니까 탐진치가 만드는 거. 그런데 턱 밑에 있는 거로 보면 일단 탄다라가 욕탐이야. 이 욕탐은 행위, 오염된 행위를 싣고 온 거죠. 오염된 행위를 싣고 왔는데 행위 주체인 마음이 탐과 난디로 오염된 가래야. 요거 그 안에 행위하는 마음인 심, 찢다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야. 요거죠. 근데 이 심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나요? 탐이라는 것으로 일단 오염된 거죠. 근데 요 탐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겨난 거죠? 탐이라는 것은 무명 때문에 생겨난 거죠. 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난 거죠?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죠? 산이 병들어 있다 라는 요것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쭉 니미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되짚어서 와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요? 결국은 상이
병들어 있는 여기까지로 오는 거죠. 상이 병들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해탈되지 못한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를 만드는 상의 병듦도 있고, 이 병든 상태에서 어느 만큼 병들었을까 하는 질적 구분으로의 욕색, 무색이 있죠. 자, 요렇게까지 니미타의 출발 자리를 와보니까 상나가정이라는 전도된 상, 여기까지를 쭉 거슬러 온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또 따지면 상의 상도 있고 락의 상도, 아의 상도, 정의 상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무엇을 부처님이 꼬집어 준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 따지면 수바. 상은 산야죠. 수바, 산야. 여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간 거예요? 무명을 가고, 탐을 가고, 가래를 가고, 오염된 행위를 가고, 이게 오염된 찬다 라가를 가고, 이것이 두 번째 주관이 되어가지고 외입처를 니미따로 만드는, 부처님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가지 보면, 아니 상나가정 4개나 근본에 있는데 왜 상나아로 설명하지 않고 정으로 부처님은 설명했을까? 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삼법인을 말하면 무상고, 무아 3가지로 나오죠. 근데 존재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는 부정까지가 얹어지죠. 같은 개념으로 존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상락아죠. 그런데 거기에 정이 하나 더 있죠. 정이라고 그래요. 자, 상락아, 요거는 원래 조건 따라서 생겨나는 거를 그렇지 않다고 본 거야.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거를 불만족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사실은 생겨난 건데 생겨나지 않은 거라고 본 거야. 요게 존재의 상태를 본질적으로 말하는 건데, 그러한 존재가 말씀드렸지만 똥을 한 바가지 퍼부어도 더러워지지 않는 거? 그런 청정함의 상태? 존재라는 것의 2차적인 상태.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법인이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부정과 구분되잖아. 존재의 실상이면서도. 그랬을 때 이런 구분 가운데에서 보면 상락아라는 요거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개념이다 라고 볼 때, 정이라는 요거는 무언가, 이게 깨끗한 거냐 더러운 거냐, 아름다운 거냐 보기 싫은 거냐, 뭐 이런 무언가 가치적인 측면을, 가치라는 측면에 좀 가까운 특성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본다면, 이 가치라는 거는 사실 달리 표현하면 질이거든. 그죠? 가치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가치가 있어? 어느 수준의 질이요?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삶의 질을 말하는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요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상락아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삼법인에 대한 오해죠. 그죠? 삼법인이라는 존재 자체의 설명에 대한 오해에서 그러한 것의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의 반대가 정이라.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깨끗하다고 보느냐, 얼마나 오염되었느냐, 이런 측면으로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깨끗하냐? 얼마만큼 오염되었느냐? 그건 뭐예요? 이거 그대로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이 중생이지만 어느 수준의 중생일까? 이 개념하고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니미따를 말하면서 그 정상이다라고 말한 요거는 이 정상이 지금 무엇의 자량이냐 하면 까마찬다의 자량이잖아요. 내 거 할 거요! 라고 하는. 사실은 욕상이 작용해가지고 욕상이 작용해서 욕탐이 되어가지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까마찬다라고 하는 이 장애는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삶의 장애가 되느냐라고 하면 소유한다? 달리 말하면 붙잡는 역할. 탐진 무명 중에 붙잡는다라는 요 측면에서 얼마만큼 붙잡느냐 하면 물질적인 것들을 내 거요 라고 욕해중생 수준으로 붙잡는 그러한 장애의 자량이 무엇냐? 요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를 설명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욕상, 색상, 무색상 중에 욕상이라는 가장 낮은 질적 경향 요것이 작용해서 까마찬다가 된 거라. 그런데 이러한 욕상이라는 질적 측면은 그 더 밑에 가면 바로 무상고 무아라는 삼법인의 측면에서 존재가 보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상납아로 거꾸로 보았고 그런 존재 자체에 대한 왜곡에 존재가 가지는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왜곡 요 정의라고 하는 게 어느 만큼 깨끗하다고 보느냐 어느 만큼 오염이 없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욕상, 색상, 무색상으로 단계 지어진 그러니까 까마찬다는 내려와서 보면 결국 욕상까지 온 건데 이 욕상의 바닥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니 정상, 수바산야가 있다.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건 경전이 까마찬다의 자량이 무엇이냐? 정상. 정상이 아니고 정상. 그 수바 니미따를 말해줬죠. 근데 왜 수바 니미따라고 말을 했느냐 하는 걸 보니까 니미따의 출발부터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경향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전도된 경향으로 참여하는 그런데 보니까 그 전도된 게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전도됐느냐? 욕계 중생 수준으로 내 거 할 거요 하는 그런 강한 경향으로 전도되어서 참여했다. 그것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니미따까지 오니까 그래서 수바 니미따가 까마찬다의 자량이다. 이건 따지고 보면 까마찬다 다음에 수바 니미따가 있죠. 그러면 이거 좀 애매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경전도 바로 어떤 니미따가 이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이 함께 참여하느냐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수바 니미따가 있으면 여기 상에 참여해서도 수바상에서 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까마찬다의 자량은 수바니미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하여간 이게 수바산야로 나오지 않고 수바니미따로 나온 거는 수바니미따가 출발될 때 수바산야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어찌 좀 이제 일직선상으로 보자면 수바산야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바산야를 일으키는 것이 수바니미다이기 때문에 요거를 자량이다라고 부처님은 답을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있어요. 진애의 일어남을 위한 자량이 무엇냐라고 하니 앞에서 이제 요 수바니미따 말하면 비열이자비까지 다 설명된 거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진애를 위한 건데 저항의 상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 저항의 상에 대한 비열이자비예요. 비열이자비는 더 설명 안 해도 이제 똑같죠. 그러면 저항의 니미따라는 말이 나온 거야. 요 왜곡은 왜곡인데 어떤 왜곡이냐 하니 저항의 왜곡이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이 빠졌네. 니미따라는 것은 루빠 니미따 내지 담마 니미따 이렇게 6가지가 대표로 되지만 그러나 바로 주관 2번이라는 입장 때문에 이 찌빠가 어떤 상태를 싣고 오느냐 하는 것을 말할 때 니미따 어떤 상태를 싣고 와서 니미따로 만드느냐 요것 때문에 싣고 오는 상태로 수바니미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뭐 사마디 니미따, 사마타 니미따 다 그게 어떤 상태를 싣고 오느냐 욕탑의 제어 이 개념으로 나온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저항의 상이란 말을 해요. 저항의 상이라는 것은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이게 어디에 쓰였어요? 수바산야로부터 출발한 수바니미따 이 개념은 까마찬다라고 하는 까마찬다는 결국 탐과 연결된 개념이죠. 여기에 쓰였는데 이제 두 번째 진애라고 하는 장애는 뭐예요? 이 행위에서 간탐과 진애라고 하는 이 진애는 어쨌든 벌어 화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작용이잖아요. 생각, 사유잖아. 이 진애는 어디서부터 와요? 이게 그대로 따라 내려오면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 지속되니까 붙잡아야지. 요게 탐이라면 이건 이제 경우가 다른 거죠. 괴로운 느낌이 경험됐는데 상이라는 게 작용해서 괴로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예요? 라고 잘못하면 무명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상에서 조건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걸 항상 하다고 잘못 알아가지고 이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라고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건 어쨌든 거부해야지. 법원님 안 그러겠어요? 괴로운 느낌이 나한테 다가왔는데 그 괴로운 상태를 내가 감수하지 뭐? 아니에요. 불교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락이라는 말로 고멸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열반이라는 지속되는 락이 있다면 고멸은 완성된 거죠. 어쨌든 불교는 이 괴로운 느낌, 이러한 경험을 소멸하자라는 가르침이지 그 괴로움을 껴안고 가라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지속된다라고 잘못 알려지면 이건 뭐 당연히 싫어 하고 밀쳐내는 거지 뭐. 문제는 무상한 거를 상하다고 잘못 알고 밀쳐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올라가서 화내는 일을 하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괴로움을 거부한다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건 어떻게 되나? 무명이라는 것은 상이라고 하는 전도된 경향에서 생겨난 거죠. 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라고 하는 것이 욕색, 무색이라고 하는 요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와서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진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출발부터가 달라. 락이 아니라 고야. 그래도 어쨌든 무명이라는 것은 상이 온 거겠죠.
진이라고 하는 요건 어디서 온 걸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대상 자체가 락이 아니고 고니까 이거를 락과 동일하게 욕상, 색상, 무색상 중에 어떤 게 왔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전은 또 요 자리에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욕상, 색상, 무색상 요 옆에 대응해가지고 빠띠가 삼냐라는 게 있어. 요게 저항의 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저항의 상. 그러니까 원래는 무상한 건데 뭐 거기에 저항할 일이 있어요. 조건이 이렇게 됐구나.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오는 불만족은 조건을 바꿔감으로써 해결해야지. 요게 이제 올바른 삶인데 중생들은 그걸 그렇게 못 보잖아. 항상 하다 보니까 밀쳐내는 일을 하잖아. 밀쳐내는 삶이 잠재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저항하려는 상이 쌓인다고. 그래서 상이 병들었다라는 요 자리에서 존재는 상나가정의 상으로 동일한데 그 질을 나타낼 때는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는 붙잡아야지라는 측면의 욕상, 색상, 무색상.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거예요. 이런 상이 요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느낌이 느껴지면 바로 고개 참여해서 탐진의 진이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진은 거쳐가지고 진애로. 그럼 진애라는 것을 싣고 오니까 앞에서는 탐이 만든 거고 요번에는 진이 만든 니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애라는 요 장애의 자량이 무엇냐라고 할 때 저항의 니미타라고 요 자리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한 가지 박고부님 관심 가질 만한 일이 하나 또 있어. 이게요, 탐과 진은 같이 있잖아. 그지? 무명 위에 탐 또는 진이잖아. 행위로 와도 간탐과 진해가 짝을 이루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게 어찌 보면 까마찬다라는 장애의 자량이 결국은 와서 보니까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는 이런 가치적인 것이 펼쳐지는, 이러면은 진애라는 장애의 자량도 정상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치? 정상 때문에 탐 또는 진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답을 여기서 달리 주잖아. 이게 사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정상이라는 것은 상나가정이라는 이 존재에 전도된 요 자리에 있는 거고, 근데 부처님이 이거를 이게 아니라 저항의 상이다라고 하신 건 뭐예요? 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말하지 않고 질적인 측면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저항의 상에다가 답을 주셨거든요. 요 차이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진애라고 하는 이 장애의 자량은 이것이 쭉 가가지고 니미타의 자리에서 저항의 니미타가 작용을 하면 저항의 니미타로 왜곡이 되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상은 저항의 상이 산자나띠 함께 알러간다. 그래가지고 무명의 진을 만든다. 요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애의 경우에 정상으로 안 하고 저항의 상으로 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차이 같아. 저기 단만한도 부부님, 무색기 중생은 일단 저기 몸은 있죠. 몸에 대한 경향을 넘어섰을 뿐이지. 근데 그리고 욕탐, 색탐, 무색탐 이러니까 무색계 중생 수준의 탐은 있죠. 근데요, 무색계 중생한테 성낸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나요?
무색계 중생은 화를 내나? 남아있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 우리 일벽고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명히 그 무색탐이 있으니까 무색계 중생도 붙잡아. 아까 말했지만 마음이야말로 나의 자아지 하고 붙잡잖아. 무색탐이거든. 그러면 무색계 중생한테 성낸다, 화낸다라는 건 있을까? 나의 것에 대한 어떤 침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니겠습니까? 박보부님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보부님. 색을 넘어섰기 때문에. 색을 넘어선 게 아니라 지금 정보부님이 답을 보셨어. 그런데 그 답 안에서 단어를 잘못 찾았어. 뭐냐 하면 우리가 요거 하나 주목하잖아요. 아까 우리 공무변처를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무색계의 시작인 공무변처는 그러니까 색을 넘어섰다라고 말 안 하죠. 색상을 넘어서잖아, 그지? 색상을 넘어선 거기 때문에 몸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몸까지 싸잡아서 나열하고 붙잡는 이 색상, 경향을 넘어선 거라고, 몸은 있는 거라고, 무색계가. 근데 공무변처를 정의하는 그 구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색상을 초월한 이어가지고 빠띠가 산냐가 소멸했다고 나온다고. 빠띠가 산냐가 버려졌다라고. 단어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여간 빠띠가 산냐가, 요거잖아. 저항의 상이 공무변처부터는 없는 거야, 이게. 이 공무변처 무색계잖아요? 그럼 무색계가 화를 낼까 말까? 이거는 여기서 답을 주는 거야. 색계까지는 빠띠가 산냐가 있어요. 빠띠가 산냐로부터 진에 이래가지고 화를 내는 거잖아. 그죠? 근데 무색계를 올라가면, 공무변처 올라갈 때 이미 빠띠가 산냐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탐보다는, 붙잡는 것보다는 밀쳐내는 것이 조금은 더 거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까지 포함한 이런 삶의 영역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 괴로운 느낌이 있으면 밀쳐낸단 말이요. 그런 경향성이 있어. 이러는데 무색계로 올라가면 바로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경향이 없어져 버린다고. 이걸 다 소멸된 상태에서 비로소 공무변처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없으니까 진이 생겨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색계 중생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이런 개념이 되죠. 아마 이런 차이, 그러니까 탐과 진에서 이런 무색계까지 영향이 미치느냐, 색계까지만 영향이 미치느냐, 뭐 이런 차이랑 연결을 해서 아마 장차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까마찬다라고 하는 탐의 영역에 있는 장애의 자량은 쭉 내려와가지고 수바니미따라고 했지만 수바니미따를 통해서 수바산야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진애라는 이 장애는 거기까지 안 간 거죠. 여기가 빠띠가 니미따여서 수바산야가 아니라 빠띠가 산야를 일으키는 거. 여기에다가 진애, 그러니까 화내는 장애의 근본을 둔 거라.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개념까지도 좀 본 거로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지요. 저기 뒤에 가면은 사실은 뭐 요 경에서 사마타의 니미따, 또 부동의 니미따, 이런 두 가지가 사실은 뭐 같이 설명돼야 되지만, 이제 뭐 니미따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한 거로 보면 되죠. 저는 오늘 꼭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까마찬다라고 하는 탐의 영역에서 설명되는 장애, 이것의 근본은 수바산야다. 이 수바산야가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수바니미따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량을 수바니미따라고 했다.
진애라고 하는 장애는 그 근본 자리는 빠띠가 삼냐다. 빠띠가 삼냐가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의 빠띠가 니미따를 부처님은 진애의 장애의 자량이라고 정의하셨다. 여기까지를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근데 일격법부님은 뭐 아직은 좀 어려우실 거고, 다만원도 법부님 좀 설명이 됩니까? 간탐 지내는 우습기에서는 사라집니다. 간탐은 그러면 우습기에서는 간탐은 마찬가지입니다. 간탐은 좁은 영역으로 보면 욕계 수준의 욕계 수준으로 욕심내는 거를 간탐이라고도 해요. 근데 넓은 영역으로 보면 간탐은 탐의 머리라고 정의가 돼. 그러면 탐이 욕탐, 색탐, 무색탐이니까 간탐도 넓은 의미로 보면 무색계까지 있는 거야. 무색계가 간탐이 작용한다. 그렇죠. 예. 지내는 저하는 상황은 없고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지. 우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치하는 것은 무색계는 우치가 없습니까? 우치? 예. 아, 무치. 어리석음. 치라는 거는 이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만은, 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 자, 지금 상이 병들어 있죠. 예. 상이 병들어 있는 요거를 번뇌라고 다르게 불러요. 그리고 번뇌하고 무명하고를 더해가지고 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탐진 치야. 그러면 치라는 것은 그 2차 인식에서 조건인 번뇌와 결과인 무명을 합해가지고 치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 탐과 진이라는 조금은 액션에 해당하는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우치, 그러니까 치가 어디까지 가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이 치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무명이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진 거야. 이거는 우리가 염호이탐 소멸이라고 말할 때 소멸의 개념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달리 말하면 깨달음이 완성된 그 상태가 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탐이 먼저 사마타로 해서 없어지고 마지막 번뇌가 깨지는 요거지만, 일반적인 삶의 개념으로는 치가 있다라는 것이 그대로 탐을 이루는,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수행에서는 이거를 단계적으로 제거해가는 측면에서는 탐부터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사마타로 해서 완전히 재워놓고 번뇌를 직접 부수는, 이렇게 가니까 치가 최후에 없어지는 거죠. 치가 없어지면 이제 알아내는 것이. 자, 오늘 좀 어려운 수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